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중국 LCD 1위 LCD 제조업체 패널사 BOE에 대한 이야기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BOE OLED 패널의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쪽 공급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BOE가 가져올 수 있는 그 공급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국 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중국 플렉서블 OLED 증설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1분기가 이제 중국이 코로나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다른 지연 없이 투자가 진행이 됐었고 2분기에도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LCD 투자 당시에 이제 수급과 관계없이 그렇게 좀 폭발적으로 캐파를 늘려왔던 그런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OLED 캐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말 기준으로 중국 패널 업체들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플렉서블 OLED 캐파는 약 198K 정도 되고요. 국내 두 개사,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증설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캐파가 195K 정도이기 때문에 21년 말이 되면 중국 패널 업체들의 캐파가 국내 두 개사 합산 캐파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캐파를 약 90K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2배 이상, 그러니까 100K 이상 증가한 규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패널 업체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대해 주는 곳은 당연히 BOE고요. BOE의 캐파 비중이 21년 말 기준으로 198K 중국 전체가 198K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110K,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BOE의 캐파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110K를 이제 fully 가동, 그러니까 수율 80%와 가동률 80%를 가정을 했을 때 6인치 패널을 약 1.8억 대 정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OE가 왜 이렇게 빠르게 캐파 자체를 확장을 하고 있냐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LCD 시장에서 더 이상 이룰 게 없기 때문이고요. 이미 BOE는 글로벌 1위 LCD 패널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TN-STN LCD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LCD 사업에 처음 진출을 했고요. 2003년에 이제 하이디스를 인수를 하면서 LCD 시장 내에서 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 1분기 출하 면적 기준으로 기존의 1위 업체였던 LG 디스플레이의 출하 면적을 능가하면서 1위 업체에 등극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소형 LCD 시장에서는 한 작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한 23%, 그리고 대형 LCD 시장에서는 약 20%를 차지하면서 좀 2위 업체랑 비교했을 때 좀 큰 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일단 국내 두 개 업체가 이제 국내 두 개사,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LCD 캐파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고 내년 말까지 거의 대부분 이제 철수를 할 계획인데 셧다운 되는 그 규모보다도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가동될 10.5세대 팹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LCD 가격에 좀 강한 반등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BOE가 LCD 시장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건 먹을거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시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OE의 다음 스텝은 OLED인데 그럼 OLED 캐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보면 지금 현재 BOE가 계획을 하고 있는 전체 팹의 사이즈는 한 192K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B15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중소형 6세대 OLED 라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금 화이트 OLED, 그러니까 대형 OLED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뭐 144K까지는 캐파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동을 하고 있는 플렉서블 OLED 캐파가 165K 정도 인점을 감안을 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캐파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BOE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가동을 하고 있는 B7과 B11 페이즈 1, 2에 대한 램프업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초부터는 총 80K 수준의 캐파로 고객사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80K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연간 6인치 패널 약 1.3억 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제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BOE의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공급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뭐 품질 테스트에 대한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계속해서 품질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테스트를 통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쪽에서 BOE 패널을 쓰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뭐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좀 공급처 다변화 를 통해서 좀 가격 협상력을 계산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BOE인데 그림 11번을 보시면 BOE의 지역별 매출 구성인데 중국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도 BOE가 삼성전자와 애플 쪽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양측의 니즈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품질 테스트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BOE 패널의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이제 갤럭시 S21 시리즈 한 개 모델. 지금 6.2인치 기본 모델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서 6.06인치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에 대한 패널 공급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BOE가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을 할 수 있냐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BOE 수율일 텐데요. 이제 뭐 시장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B7과 B11 라인 모두 한 10%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OE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B7 라인의 수율이 70%까지 올라왔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긴 했는데, 이게 BOE 쪽 자체 발표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좀 실제 수율과는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수율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시장에 내어놓은 물량 자체가 1,7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대했던 게 한 4, 5천만 대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기존에 이제 목표를 했던 것보다 절반도 내놓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다 수율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의 저조한 수율 10%에서 한 20% 이내 이런 수율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동률 80%를 유지를 꾸준히 한다라고 해도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 분기 5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수율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분기 1000만 대 이상을 넘어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월 출시가 일반적인데요.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 P 시리즈가 보통 4월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보통 1분기에 이제 주문 시기가 공급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되기 보통 1, 2개월 전에 보통 주문이 폭발적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삼성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더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애플 각각 500만 대 수준이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이제 이상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1000만 대를 넘어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율과 가동률을 고려했을 때, 모델링을 해봤을 때 BOE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역량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의 맥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을 감안한 이제 BOE의 갤럭시 S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에서의 침투율은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신규 모델에 국한을 해서 산정한 침투율이기 때문에 전체 판매 모델로 확장을 해서 봤을 때는 침투율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E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두 개사가 단기적으로 이제 BOE로부터 받는 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캐펙스고요. 일단 뭐 BOE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형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 BOE에서 빼앗길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폴더블 그리고 5G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패널 수요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캐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림 15번을 보시면 이제 내년 하반기 기준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현재 캐파가 증설 없이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90% 이상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 팹을 가동을 할 때 90% 이상씩 가동률을 올리면서 가동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캐파 투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일단 L7E, LCD 셧다운하는 라인에 대한 중소형 OLED 보완 투자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 A3, A4 라인의 Y-옥타브 LTPO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캐파로스에 대한 보완 투자의 성격이라고 보면,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패널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A5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규 투자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30K 수준의 투자가 신규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신규 투자 가셔야 됐을 때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장비사들, SFA, AP 시스템, ICD를 최선호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없이도 이제 중국 쪽,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플렉서블 OLED 캐파를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림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성격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모멘텀 자체가 많이 없어지면서 좀 주가 퍼포먼스 자체가 좋지 않은데, 5월 20일 이후로 약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좀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BOE 밸류체인 쪽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BOE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BOE 쪽으로 이제 숫자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BOE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밸류 체인들을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DDI, PMIC, T콘 같은 이런 비메모리를 납품을 하는 실리콘웍스가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OLED 발광층 재료를 납품을 하는 덕산네오룩스를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